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이 1.8%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1.3%, 이더리움 1.2%, 그리고 XRP는 0.6% 정도 상승했습니다. 미국 평균 가정의 인플레이션을 조사해 봤는데요.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5,200불 정도, 즉 하나로 5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조사됐습니다. 식비, 기름값, 주거비 모두 올랐기 때문이죠. 월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상위랑 하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선이 평균 값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상위, 중산층으로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은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지금의 풍요로움을 앞으로는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최하층이 무너지지 않게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인류가 살아가는 MMT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모든 게 다 오르는 것이 너무 좋은 일만은 아닌 것이죠. 물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트레저리 펀드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이 회사는 12만 5,051개의 비트코인을 지난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43,200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3위는 도건 테라 루나죠. 37,727개나 최근에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미디어에서 테라 루나의 비트코인 매집 소식을 매일같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4위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8,133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잭 도시 스퀘어 8,027개나 됩니다. 워런 버핏의 평생 동반자인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거는 살 때나 팔 때가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없이 정보를 모으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기회가 오리라고 믿고 이 크립토 세계에서 작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리고 있는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에서 전기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결제 플랫폼 블록의 잭 도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회사 블록스트림, 애덤 백, 세 개의 회사가 손을 잡고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합니다. CNBC의 새로운 보고서에도 억만장자 기술 회사의 세 사람이 비트코인 채굴 예정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테슬라는 태양광 패널과 독점 배터리 저장 팩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테슬라가 리듬 채굴에도 깊게 인발부돼 있다. 심도 깊게 조사해봤습니다.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번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오픈 컨셉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녹색 전력 인프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한다고 말하면서 프로그램의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은 태양광 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팩,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지 않고 풍력을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스트림과 테슬라 머스크, 잭 도시는 친절하게 우리한테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비트코인 컨퍼런스 등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들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향후 테슬라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리튬 가격을 월드 오브 스테이틱스에서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향후 테슬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리튬에 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리튬 광산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인 리튬 가격이 이와 같이 미친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이랑 올해랑 6배, 7배가 차이가 납니다. 1톤당 17,000불이었던 게 지금은 78,000불이 되었습니다. 약 10년을 보면은 4,000불이 80,000불까지 가서 20배가 급등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일론 머스크가 향후 테슬라에 대한 계획이 배터리 공급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된 이유는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직접 리튬 채굴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청정 에너지로서 다른 배터리 부품도 검토했지만 리튬을 주 부품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를 위한 새로운 벤처를 계획하고 자체적으로 리튬 소스를 채굴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인 테슬라가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할 완제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부품을 채굴해야 할 가능성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윗에서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으로 상승해서 테슬라의 비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제로 광업과 정년 과정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배터리 요소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다. 리튬은 거의 모든 것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지만 문제는 추출과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EU 의장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고 보통 수십 년이 걸리던 EU 가입을 예외로 몇 주 안에 승인 예정이라고 우크라이나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새로운 제재로 러시아 암호화폐 크립토 거래자들에게 크립토 지갑의 예치금 한도를 제재에 포함시켰습니다. 상황의 엄중함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 학살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예금 금지를 확대하고 유로 표시의 지폐, 유로화 표시의 증권에 대해서 회원국 모든 통화로 확대되어 이 법안은 1,800달러를 초과하는 달러의 경우 러시아 국민, 법인에게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제재를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경고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달 윌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이 미 당국의 제재 회피를 위해서 러시아를 도와주는 단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제재 회피에 많은 것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러시아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모든 국가, 회사, 개인은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우리의 법을 적용받을 것이며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시도하려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시도하고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엄중히 경고하고 주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마이클 하트넷은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를 능가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을 더 높은 가격으로 몰아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세계 경제가 둔화가 미국 시장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경고를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식과 전통 자산에는 큰 매도 압력이 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쇼크, 금리 쇼크, 불황 쇼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투자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된다고 하는데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를 능가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통화정책에 적절한 입장을 고려해서 미국 경제가 현재까지는 견고하고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며 인플레이션은 높고 연준의 목표치 2%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동의로서 이번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목표 범위를 높여서 인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면서 위기는 계속되지만 이 크립토 시장을 주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블룸버그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클 매클론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잠재적인 경제 침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기술주 나스닥과 거래되는 위험 자산에서 경제 불확성 시기에 가치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위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나스닥과도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커플링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하는 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런 날도 왔습니다.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로 전환하는 것이며 만약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3만 불까지 도달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냐. 쉽게 말해서 30% 40%도 나스닥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채택, 아답션, 추세에 따라서 10만 불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